안녕하세요. 임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라의 화려하고 번성했던 첫 왕궁터 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네, 바로 월성인데요. 그런데 이곳이 신라의 첫 왕궁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탑동이라는 곳에서 신라 천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탑동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까마득한 2000여 년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 신라 천년왕국이 시작한 곳은 과연 어딜까요? 와, 이렇게 겨울에 경주 오는 건 처음인데요, 선생님. 예. 겨울만의 매력이 또 있네요. 예, 그렇죠. 이건 벚나무죠? 예, 벚나무가 아주. 또 봄에 필 좋네요. 예쁜 전나무도 저기 있으니까 예, 뭔가 이 경주만의 아주 특별한 분위기가 묻어나는데요, 선생님. 예. 그런데 오늘 이곳에는 왜 오자고 하신 이제 거예요? 여기는 그 나정이라는 곳입니다. 나정. 그래 신라가 시작된 곳. 예, 그 나정은 이제 우리 신라 시조 네. 박혁거세 왕이 이제 탄강지 나신 곳, 네. 태어나신 곳입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분의 탄생 설화를 간직한 곳이 경주 탑동. 바로 이곳 나정입니다. 신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와, 여기 경주 나정 풍광이요. 네.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그렇죠.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곳에는 소나무는 조금 더 특별해 보인달까? 예, 그렇죠. 뭔가 다르네요, 분위기가. 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멋지다. 예. 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모든 풍광들이. 예, 이곳에는 진짜 이 예. 시간이 멈춰져 있는 듯한 예. 진짜 1000년 전, 1500년 전이라고 예.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예. 아무리 둘러봐도 이곳은 외부잖아요. 예. 밖이잖아요. 예. 이곳에서 박혁거세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삼국 사기에 보면 기원전 69년 69년. 정확하게 나와요. 네. 69년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박혁거세, 박혁거세 왕이 이제 그러니까 탄생을 아래서 했다.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육부에 그 당시에 이제 고조선 유민들이 살았다 그래요. 네. 그 육부촌인데 육부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보니까 여기 서기가 비치더라. 빛이 착 내려오고 말구름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제 와 보니까 알이 이제 붉은 알이 여기 이제 있더라. 와. 그래서 이 붉은 알이 이제 그 깨 잘라 보니까 네. 거기서 옥동자 태어났다. 와. 박혁거세가 알로 태어났다는 신화의 장소. 2000여 년 전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대 2000년대 초에 네. 발굴을 해보니까 네. 이 아이들하는 우물이 아니고 그 여기 크던 건물이 나왔습니다. 건물터가. 어떤 건물터요? 그 건물이 남당 또는 도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래 말하면 큰 이런 이제 세종문화회관 같이 큰 강당 있잖아요. 큰 총 집합소, 네네. 뭐 공회당 같은 데 나왔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또 신궁이 있었다는 네. 거죠. 신궁,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남당 도당이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제 이름을 이제 그러니까 나을이라고 불렀어요. 나을에다가 신궁을 뭐 중건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는 나정이 아니라 나을이었어요. 나정도 쓰고 나을이라고 쓴 것 네. 같아요. 나을은 뭔지 낳는다. 그러니까 나을 생긴다. 이럴 생길 생자 있잖아요. 낳는다. 뭐 이래가지고 그 생자 기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생자. 그래요? 생자분 나을 생자. 네네네. 그래서 그게 나을. 이게 왕이 나왔다. 그런 뜻이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 박혁거세가 알로서 태어난 자리. 이 신성한 나정은 신라 천년의 국사를 논하는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중요한 그 도당이나 남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그 신라가 항상 위기 때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크잖아요. 뭐 주로 이래 건물 크다란 이래 팔각형 엄청 큰 건물이 높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우물 자리가 심초석을 박던 자리인데 네. 그래서 그 건물에는 이제 그 신라가 위기를 뭐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네. 뭐 가뭄이 든다든지 뭐 또는 죄수들을 풀어줄 때 항상 백성들의 얘기를 듣던 자리가 집합소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예. 나정터가 굉장히 평평한데 여기만 예. 살짝 언덕이 져 있거든요. 예, 예, 이게 그 그렇죠. 터라는 증거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참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라 삼국 사기 기록에 자주 나옵니다. 그 신궁터도 나오고 남당도 나오고 거의 뭐 한 열 몇 번씩 뭐 수십 번씩 쭉 나와요. 남당 도당이라고. 저 월성 있잖아요. 저 월성이 원래 그 당시에는 왕궁이 월성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쪽으로 한 500m 떨어져 있거든요. 그 여기서 항상 그 신라의 왕들이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회의는 항상 여기서 결정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시조가 나신 곳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성스러운 곳이고. 그래서 신궁도 있었고, 도당도 여기 있었고, 남당도 있었고. 그래서 그 신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나정이다. 나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탑동엔 또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로국의 왕궁터인데요. 신라 천년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경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네. 오래된 고 건물들만 이렇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논과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정감 가고 예.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예.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 선생님. 예. 이곳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신라의 첫 도읍지입니다. 첫 도읍지, 첫 도읍지, 의미가 우리가-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월성을 말하는데 월성 앞에 네. 여기가 금성 음. 또는 금성궁이라 그랬어요. 오. 그래서 그 지금 여기가 경주 이제 남산의 서쪽 기슭이거든요. 남산이 이제 남쪽이잖아요. 네. 그 여기가 이제 이 경주가 이제 그 당시에는 신라가 아니고 사로국이라고 사로국 사로구 또는 사라.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경주 분지 안에도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쪽에는 계림국이라고 그래요. 김씨들 나라가 있었고 네. 또 이쪽에는 우시상국이 있었고 오. 저 남쪽으로는 울산의 우시상국. 그때는 네. 우시상국이 사로국보다 큰 나라였습니다. 훨씬 힘이 세고 큰 나라였습니다. 그 압독국이라든지 네. 이런 나라 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박혁거세 왕이 신라 시조 왕이잖아요. 네. 그때 그 왕이 이제 기원전 57년에 등극을 해가지고 첫 도읍을 궁성을 만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네. 지역이에요. 탄생지 나정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신라 이전에 계림국과 사로국 등이 있었다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울산의 우시산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나라들입니다. 이게 발굴조사했던 기록이 뭔가 나와 있네요, 선생님. 예, 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11년에 이게 이제 발굴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오. 보다시피 여기 굉장히 넓습니다. 뭐 거의 뭐 한 수만 평 가까운 넓이에 엄청 광활해요. 그렇지 옛날에 절터 네. 처음에는 절터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바로 신라의 그 금성 왕궁터더라. 그래서 너무도 그 발굴하면서 놀라면서 네. 그 유물도 많이 나왔고 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다 끝나질 않았어요. 네. 지금 이제 뭐 일부 발굴이 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오.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가 그 나정 네, 아까 본 나정에 태어난 왕이 기원전 69년에 그 나정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57년 12살에 이제 13살에 왕이 돼가지고 150년간 바로 여기에 그 왕궁 뭐 여러 신하들이라든지 뭐 여러 궁녀들이라든지 뭐 왕이 이래 통치를 했던 곳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저 멀리 경부고속도로와 형산강이 보이는 곳. 넓은 경주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사로국이 들어설 만한 땅이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와, 여기 탑이랑 선생님 이곳 경치가 진짜 끝내줘요. 예. 와,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이 창림차지 탑을 지었는지 알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쪽 주변이 어디쯤이에요? 아 이게 이제 우리 경주의 그러니까 여기 남쪽이죠 남쪽. 네, 이 창림차지 탑에 특별한 이야기가 많다면서요? 예.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요 탑을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탑은 그 연대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언제 만들었느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신라 문성왕 때니까 그게 한 850년대에
그 금박에다가 어? 금판에다가 이래 네. 쭉 글을 새긴 게 그게 1800년대에 나왔거든요. 순조 때. 그래 무구정광 타봉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적은 내용이 뭐냐면 그 안에는 신라의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벼슬 이름, 뭐 그다음 사람 이름, 뭐 그다음에 그 당시 경과상 800년대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어가지고 그 송일신라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남아 있고 또 이 탑은 또 이제 다란이 경문이라고 이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라고 네. 그것도 금박에 적어가지고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근데 그 다란이라는 게 뭐냐 주문입니다. 주문. 주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란이가. 어떤 주문이요? 거기 빌면 모든 소운이 이룩해 된다. 이루어져라. 그래서 이 탑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마리를 가지고 있는 탑이라 그랬어요. 사로국 왕궁터에는 창림사가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창림사 3층 석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요.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창림사지탑에는 소중한 보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벽에 이제 뭐 우리가 보면 무늬가 있잖아요. 네. 저 이제 1층 보면 이제 이래 문 손잡이 고리 있잖아요. 그렇네요. 있죠? 1층에 그죠? 네. 저기 부처님이 들어가신대. 아. 늘 들어가셔서 앉아 계신데. 그래서 손잡이를 이래 문고리를 달아놨어요. 네. 그게 또 특이하고. 그다음 또 여기 보면 또 밑에 보면 이제 팔부신중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저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저게 아수라상이고. 예. 저거는 뭐냐? 그 옛날에 그 항상 팔부신중이 항상 앞서는 겁니다. 신도들 대장입니다. 그 아수라는 네. 팔이 많거든. 팔이 여러 개 있어요. 아수라장. 그죠? 팔을 흔들면 아수라장인데. 네. 그걸 그대로 새겨놨어요. 요거는 이제 그 가오라라고 이게 이제 그 새의 신입니다. 새, 하늘에 날리는 새를 지배하는 신이라고. 이 하늘에서 부처님의 이제 그 덕을 찬양한다. 그래서 팔부신중에 한 3번째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도의 그 불교 쪽에 그 원래부터 나오는 신이었습니다. 그 불교 쪽에 편입이 돼가지고 항상 부처님의 은덕을 찬양하는 신이었다. 예.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뭐냐 건달바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음악신입니다. 건달이라 그러잖아요. 건달. 우리 야 건달 백수 건달이다. 만날 노래만 뭐 기타만 치고는 백수 건달처럼 음악만 노래만 불러요. 풍류를 즐기는. 그렇지. 부처님을 찬양하는 그 이제 뭐 그런 노래를 착 불러가지고 음악의 신. 그래서 아주 인물도 곱고 예쁘고 또 아주 그 이래 품위가 높은 신. 우리 팔부신중 중에 뭐 그런 쪽의 하나의 그 신이었다. 그래서 이게 참 8개가 쫙 둘러쳐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탑이라는 거예요. 백수건달 할 때 건달, 아수라장 할 때 아수라가 어디에서 온 말인지 이제 아셨죠? 바로 불교의 팔부 신중들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경주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경주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어찌 보면 참 울산의 우지상보다 작은 사로국, 아주 작은 사로국이 발전해가지고 참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네. 그죠? 그 원동이 무엇이었을까? 그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요인, 물질적인 요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문화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계림국과 울산의 우시산국 그리고 사로국의 존재를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0여 년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있는 경주 탑동. 사로국으로 떠난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